안녕하세요. 여기는 로컬을 이야기하는 자리 오프로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 밖에서 로컬 생활자로 살아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계시고 로컬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녹아들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 바로 서울 밖 로컬 생활자 소피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이 없는 게 취미인 로컬 생활자 소피입니다. 오늘 전주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릴 질문은 처음 소피님께서 로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2020년에 전주에서 처음 살아봤는데 그때 이제 체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해봐라. 그래서 6개월 살아봤는데 낯선 지역에서 도전을 하는 경험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그때는 지방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근데 그냥 이걸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또 뭐 없나 찾아보다가 청년마을이 그때 있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근데 그 청년마을 앞에 수식어가 인스타그램에 뜨는 그 알고리즘에서 그 수식어가 로컬이 미래다, 로컬이 답이다 막 이래가지고 로컬을 알아야 내가 여기 낄 수 있구나. 그래서 로컬을 좀 배워야겠다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알고리즘에 로컬만이 답이다 이런 게 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거에 관심이 생기게 되셨는지? 그 전에는 원래 상담을 공부했다가 그걸 내려놓고 일단 돈부터 벌어봐야지 하고 그냥 아예 관련 사무직도 해봤다가 갑자기 이제 사진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나댔다가 갑자기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딱 저 전주였나? 사람이 방황을 하면 네. 모험심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모험을 자꾸 한 거죠. 도시를 떠나서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신 로컬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찐이다 할 수 있는 거는 꼭 보통 로컬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음식?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찐 로컬 브랜드, 매력적인 브랜드는 이를테면 부여의 금성시네마 거기는 5명 이상이 모여야 영화를 틀어줘요. 영화 팝콘을 제가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주에는 이제 요즘 모순이 또 히트잖아요. 네, 양기자 소설. 네, 그 양기자 작가님이 운영하셨던 홍지서림이라던가 막 이런 그 지역에만 갈 수 있는 오래된 공간들, 지역의 사람들의 오리지널이 담겨있는 공간, 그게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로컬에 대해서 말할 때 보이는 오해가 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부여 간다면 부여가 어디냐. 제가 함양 갈 때는 저희 어머니 시골 사람이 신안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저보고 함양 갈 때 시골에 뭐 하러 가냐 이러시고 볼 거 없는데 거기 일자리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문장들이 따라오죠. 그럼 이제 저는 더 오기가 생기고 그래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고 그런 이제 네거티브한 반응이 제일 흔한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그냥 말을 안 해요. 간다고. 그러고 이제 아예 또 잘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네거티브가 있는데 이게 좀 로컬 쪽이 정책 사업적으로도 많이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콘텐츠 아니면 그 오리지널로 바라보지 않고 이걸 하나의 과학 중심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을 좀 수단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함이 있어요. 그런 수단화하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 로컬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좀 부정적으로 로컬이라는 단어를 써? 너도 좀 별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조금 있죠. 로컬 생활자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어쩌다가 로컬 생활자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걸까요?
그때 사실 생활자 땡땡 생활자 이런 게 조금 유행이기도 했고 제가 좀 유행에 민감해요. 트렌드세터여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로컬 어디로든 그다음에 생활자 살아본다 이 합성 어디로든 살아본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컬이란 단어를 지방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지역의 그 단어 그 자체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anywhere인 거다. 난 anywhere에서 살 거고, 근데 생활자 지역은 살아본다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행자가 아닌 생활자로서 또 지역에 녹아드는 사람, 어디에서든 녹아드는 사람,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정착이 아니라 이동하시는 삶을 택하셨잖아요. 네. 그런 형태를 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저는 사람의 본성은 철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택한 게 아니라 이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운명을 다 거스르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착과 이동 중에 뭔가를 택했다라기보다는 제 가치관 자체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의 나의 어떤 마지막일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러게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생각했을 때, 그럼 나는 내가 매일 보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 일하는 거, 내가 매일 접하는 뭐 가게나 이런 것들, 그것들이 나를 만드는데 그 환경이 서울에만 몸담고 있으면 나는 그냥 하나의 색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방으로 가는 게 선택지를 넓히는 쪽인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삶을 경험해본 다양한 내가 돼보는 게 제가 지향하는 바여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로컬에서 처음 관계가 만들어졌던 순간은 어떤 걸까요? 언제였을까요? 일단은 저는 주로 커뮤니티를 쫓아다니는 철새여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주로 만나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을 검색할 때부터 로컬 커뮤니티, 전주 커뮤니티를 무조건 검색하고 가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항상 주시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모임을 연다, 그럼 거기에 가본다든지 연락을 드리고 만나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라포를 먼저 쌓은 다음에 지역을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저는 이미 관계가 형성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저는 좀 안전하고 가성비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로컬에서 다른 분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도시와 가장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에서도 어디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대화의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의 선 자체가 저의 경험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주로 직장 또는 커뮤니티, 근데 그 커뮤니티라고 하면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들어간 곳들인데 주로 항상 사무적인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오프가 확실하고 딱 퇴근 후에 왠지 연락하면 실례일 것 같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뭐 어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 뭔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줘야 될 것 예를 같고. 들면 어떤 시모임을 하면은 시 외에 삶에 대한 얘기로는 못 넘어갈 것 같고 그냥 딱 요 정도 익명성이라는 그 그늘 아래에서 딱 즐기는 스탠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도시 밖에서 만나는 관계는 물론 서로 오픈하고 싶은 만큼 오픈하는 건 똑같겠지만 일단 지역은 진정성, 서로가 누구인지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고 오프라인 위주, 왜냐면은 온라인 위주의 모임이 서울에 훨씬 더 만연하잖아요.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은 오프라인 중심의 모임이 조금 더 활발하다 보니까 그 원래 우리가 좀 벽을 치던 것들이 조금 덜한 느낌은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로컬에서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로컬에서는 두 가지 결이 있어요. 하나는 학습된 무력감. 어차피 안 돼.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계속 뭘 바꾸려고 해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계속 문제를 한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거기에서 오는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새로운 변화를 꿰지 않으려는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 재밌는 거 해볼까? 뭐 해볼까? 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도 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되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다. 또 하나는 또 그거에 또 정반대로 뭐라도 하려는 오지랖. 네, 그쵸. 늘 항상 눈이 거의 광기 수준으로 열려 있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달라. 한 명은 거의 동태 눈으로 살고, 한 명은 광기 수준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광기 수준의 사람들은 거의 엔잡로 매일 보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래서 지역에서 뭐 하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바꾸자, 이건 용납할 수 없지, 이런 오지랖퍼 분들. 근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되게 다양한 모임을 주도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그래서 이 동태눈이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진짜 끌고 가는 거야. 그래 너 뭐라도 해봐. 그래, 왜냐면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에 사랑한다는 거거든.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사랑한다는 게 그것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이 안 원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공통적이니까 동태눈 오지랖퍼 이렇게. 어쨌든 그 오지랖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을 그러니까 것 이 같아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네요, 진짜. 이게 역시 살아보는 사람의 이제 뭐 잠깐씩 살아보셨지만 그 시선에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또 너무 다른 것 같고 너무 재밌네요. 한 지역에 근데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잖아요. 그거에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장점, 전국에 집이 많다. 단점, 전국에 배신자가 된다. 저 이거 미리 이제 답변 보면서 이 배신자라는 단어가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지명 수배자가 된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정말 그러니까 전국에 집이 생긴다는 거는 어쨌든 제가 작년에 10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숙박비를 한 번 냈어요. 대구에 사는 거. 거의 다 항상 우리가 재워줄게, 우리 초대할게, 자기 집 내어주고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는 숙소 내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들, 제가 이제 살았던 곳만 해도 여러 곳이니까 거기 가면 항상 좀 부여가면은 살집 머물 숙소가 한 4-5군데가 돼요. 친구들 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차하면 나는 도망갈 곳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제 이 럭셔리의 삶이었다가 이제 단점은 나는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환대가 디폴트니까 이방인은 또 환대가 디폴트잖아요. 물론 외지인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오는 사람은 이렇게 웃는 사람한테 침뱉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불편함이 뭐가 없는지 항상 물식량면 챙겨주고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도와주려고 하고 북돋아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어떤 받은 것들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환원하기 위해서 더 이 지역을 알리고 싶어 하고 지역에서 뭔가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떠나야 될 때가 오면 나는 이 모든 정을 무시하고 나는 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죠. 로컬 생활자 활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보통 준비를 할 때 내가 완전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라던가 내 스펙, 내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뭐 차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근데 그런 소유나 역량이 그 준비의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준비의 시작은 떠나기 위한 배낭을 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떠날 때 짐을 싸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로컬 생활자라는 이름으로 살기 전에 노션에다가 떠나기 위한 배낭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왜 떠나고 싶은가와 관련된 이 마음의 근원과 관련된 문장들을 수집하면서 계속 자문자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떠나기 위한 배낭이라는 하나의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차고 차다가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때 난 떠나야겠다. 그때 이제 스타트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혼란함을 겪고 있는 나 로컬 생활자가 되고 싶은데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노트를 써보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금지령이 있습니다. 3가지 금지령이 있는데 쉽게 좋다고 말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조금 경험해놓고서 지역에 대해 안다고 아는 척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긍정, 비판, 대안을 겸비하는 건데요. 일단 쉽게 좋다고 말하지 않는 거는 그 이유는 저는 생활자의 시선과 관광객의 시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초반 로컬 생활자 초반 한 달 정도는 관광객 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홀리하게 아름다워 보이고 이 아름다운 세상아 약간 이렇게 다가와서 막 이제 막 우리 집 앞에 궁남지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다 뿅뿅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랑한 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면 콩깍지라고. 콩깍지잖아요. 콩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좋다 좋아요 남발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골칫거리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좋다고 사람들한테 콘텐츠로 알리고 기록해두면 아 이거는 정말 지역 사람들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해가 되는 기록이겠다. 정말 지역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생활자의 시선을 겸비하고 싶어서 쉽게 좋다고 말하지 않는 그 맥락으로 조금 경험했다고 아는 척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긍정과 비판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대안까지 고려해보려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활자로 잠깐 머물다 보면 제가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데 아, 나 어차피 곧 떠나니까 하고 뭔가 더 깊게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될 것들만 쫓아다닌다든지 이거는 어떤 걸까? 이런 걸까? 그래서 호기심과 탐구를 하다가 어느 정도에 좀 멈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보고 내가 여기서 책임의식을 가져봐야 진짜 지역 주민이 돼봐야 생활자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겉핥기만 하고 겉에 있는 부유하는 것들만 남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꼭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활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로컬 생활을 하시면서 외로웠던 순간 없으세요? 외로울 때마다 그래서 블로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이 내가 이방인이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현실 감각이 확 체감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외로움이 있고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외로움은 일단 로컬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저를 로컬 생활자를 보자마자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너도 그냥 떠먹는 애 아니야? 그런 거 체험하고 그냥 가는. 그런 애 아니야?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동태는 하시고 이제 가시는 것도 있고 또 네 그런 오해로부터의 외로움도 있어서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결을 갖고 뜻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랑 실질적으로 뭔가 오늘 이런 자리처럼 우리가 뭔가 같이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고 제가 호명되고 같이 제가 하려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발신될 때 아 내가 좀 살아있구나. 내가 꿈꾸는 세상이 로컬 생활자의 삶이 진짜 이뤄지고 있구나.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오늘의 오프 문장인데요. 그래서 소피님에게 로컬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걸 너무 작정하고 준비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는데 와 이거 막상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와 내가 진짜 약간 셰스 곧이네 그 보라피소라고 그래서 오늘 보라색 옷을 입으셨다고. 혹시 아세요? 셰스 곧인데 보라피소 아시나요? 처음 아 난 진짜 선미의 보라빛밥만 아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 그러니까 마케팅 논리인데 그러니까 들판에 소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다 평범한 소인데 유독 눈에 띄는 보랏빛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데 유독 다른 게 있으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 뭐지? 그러니까 그 보랏빛 소라 하면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존재인
브랜드를 띄우는 그런 마케팅하는 건데 저는 로컬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조명해주고 싶은 저의 그런 또 특별한 존재? 그래서 저에게 로컬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럼 로컬이 뭐냐? 그냥 지역에서 사는 거, 지방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로컬이라고 생각해서 뭐 도시재생, 문화기회, 뭐 도시계획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또 도시건축도 그렇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커뮤니티 모임도 그렇고 로컬 브랜드 F&B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맥락을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저는 로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단어를 특별하게 여기고 띄우고 싶어서 그래서 보라빛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로컬 생활자로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 소감도 한번 저희 이제 그래도 이렇게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약간 촬영해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카메라와 조명이 있는 네. 현장에서 촬영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네, 그냥 나대는 걸 잘하는데 머니그라피를 보면서 꿈꿨거든요. 저게 내가 간다면 김민경 편집장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그리고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결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초청을 해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감각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좋은 액자에 걸렸다라는 생각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프하겠습니다.